뉴스 파헤치기 순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빈 교실에 홀로 두게 했다면 훈육일까요, 학대일까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 처음 접했을 때요, 네.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훈육일까요, 학대일까요? 걱정도 좀 되긴 했는데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동 학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신체적 학대도 있고, 이처럼 이제 정서적 학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돼서 벌써 이태를 넘긴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리 공방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겠죠. 2019년도에 발생했으니까요. 아하, 예. 내용은 뭐 수업을 방해한다고, 당시에 2019년도에 수업을 방해한다고 그 초등학교 1학년생을 그 선생님이, 교사가 지옥탕으로 불리는 그 교실에 이제 홀로 머물게 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벌금형이 3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 대법원 3부가 그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1심 판결이 결국은 2, 3심까지 다 유지가 됐어요. 뭐 이렇게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해당 교사도 여러 가지 할 말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항소도 하고 상고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표현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옥탕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이 지옥탕이 빈 교실이라던데. 지옥탕이 이게 동화책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엄마 쫓아서 목욕탕 가가지고 가면은 창피한 것도 있고. 근데 동화책 내용이 그래요. 그 엄마 쫓아서 목욕탕 갔는데 창피하고 탕 안에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마치 그 지옥의 무슨 불 같고. 그리고 그 엄마가 때를 밀어주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는 그게 피가 나는 건지 때가 밀리는 건지도 아프고, 그 엄마의 등판이 그 자기 등판보다 5만 배는 더 커 보이는데 그것도 고통이다. 엄마 등판을 밀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다가 이제 그 바나나 우유 사주니까는 여기가 목욕탕이었구나. 그래 들어갈 땐 지옥탕인데 나올 땐 목욕탕이다. 이런 동화책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 훈육 방법으로 너 지옥탕에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빗대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동화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들을 때 지옥탕 그러면 어감이나 느낌이 또 굉장히 또 공포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지옥탕에 갔다 와라 그렇게 했는데 일단 공포감을 주고 그리고 이게 한 차례 그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갔다 오니까 아마 그 아이가 굉장히 좀 그 심리적으로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사는 이제 이건 어차피 훈육인데 왜 이거를 학대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타임아웃이라는 어떤 훈육의 한 방법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는 그 타임아웃이라는 게 그 생각하는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집에서도 아이가 잘못하면 너 생각의 의자에 잠깐 좀 앉아 있어봐. 그래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중단시키고 조용한 장소에 격리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그런 훈육법의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할 일을 했는데 왜 이것을 학대로 판단을 하냐 이런 부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모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1심 재판부에서부터 이것은 학대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그 피해 아동과 다른 아동들의 진술을 비춰볼 때 지옥탕이라는 단어 자체로 아동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훈육이라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그 아동복지법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공포감, 불안감 이런 거 조성하면 학대다, 정서적 학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 학대 중에 신체적 학대보다는 그 정서적 학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한 10% 이상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지옥탕이라는 거는 좀 어둡고 컴컴한 그 7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만으로 7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교사는 자꾸 이제 애들을 같이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해서 좀 훈육을 해서 고쳐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어쨌든 내용을 좀 보니까요. 부모는 부모대로 또 할 말이 있는 거고 교사는 교사대로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교사가 아이한테 왜 이런 얘기를 집에 가서 부모에게 얘기를 했느냐, 말을 했느냐. 네. 오히려 그래서 뭐 일이 복잡해진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아이를 다그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그 교사가 피해 학생을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교실에 보내놓고도 수업 시간이 끝난 뒤에 예. 그 B군을 원래는 이게 불러 이제 데리고 와서 그 타임아웃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일정 시간 격리를 해놨으면은 꼭 마무리는 불러서 네가 뭐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을 하고 정리를 잘하자,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칭찬도 마무리는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타임아웃 교육의 마무리가 완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교사는 당시 뭐 깜빡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빼뜨린 거죠. 다른 교사가 불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교사가 불러왔으니까는. 그리고 또 그 지옥탕이라는 곳에 한 번이 아니라 또 몇 차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격리를 했으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이 학생한테는 그 지옥탕이라는 훈육이 맞지 않는 거란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 똑같이 적용되는 모든 아이한테 적용될 수 있는 훈육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여러 차례 보낸 거는 오히려 훈육보다는 더 부작용이 좀 유발된 건 아닌가, 뭐 이런 또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부분. 초등학교 1학년 만으로 7살 학생이 교사의 눈을 벗어나서 빈 교실에 홀로 남아있다. 그것도 이름하여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이런 교실에. 그렇다면 해당 학생에게는 어떤 훈육이나 이런 취지보다는 공포감이 더 조성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그 17조 5호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그렇군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신체적 학대 행위라 분명히 별개로 취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도 2015년에 판례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그러니까 물리력, 그러니까 어떤 물리력을 행사를 동반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 행위와 어떤 그 물리력을 행사였으나 신체에는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그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그 행위가 어쨌든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 가능성만 있어도. 그러니까는 이런 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미 아마 이 지금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전에 그 판례를 갖다가 참고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마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훈육함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이 부분도 좀 그런데요. 해당 교사가 여러 가지 본인 이제 억울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좀 해달라. 근데 이렇게 전화로 요청을 하고 그랬다는데 이런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또 썼다고 문제 제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훈육이지 이게 무슨 학대냐. 그럼 도대체 요새는 신체적 그 체벌도 못 하는 곳이고 뭐 정서적 이런 게 정서적 학대라면은 그러면 어떤 여러 애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관리를 해야 됩니까 하는 어려움이 또 있겠죠. 그런 그 아마 억울함을 호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학교 내에 어떤 그 학생들의 그런 그 정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정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학사 관리용으로 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엄연히 개인 정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과 연계돼서 23분의 학부모한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좀 해달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아마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 부분이 또 재판부에 또 좋지 않은 양형 판단의 어떤 기준을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1심에서는 학대다라고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좀 그렇게 유지를 했는데 2심에서는 아예 기각을 해버렸어요. 저 교사의 항소를. 네, 그러니까 논란을 이제 학대냐 아니면은 그 훈육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육이었다면은 그 타임아웃 그 훈육이었다면 학생을 나중에 데리고 왔어야 된다.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번 그 지옥방에
갔다 오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학생이 과연 여기가 이런 훈육이 효과가 있었냐를 좀 면밀히 관찰해서 맞아요. 맞지 않겠다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뭐 저도 말은 쉽게 합니다만 어렵죠.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개인정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좀 그 재판에 선처용으로 이용을 했다 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그 우리가 정서적 학대란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전번에 뭐 정일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적 어떤 그 공감대가 하나로 통일이 됐지만은 그렇죠. 이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그 정립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가 부부싸움 해도 그거는 우리 자녀에 대한 학대입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정서적 학대,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성숙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이게 학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건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홍순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